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퐁퐁 솟아나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달려온 똑똑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껌을 씹다가 실수로 꿀꺽 삼키셨나요? 아니면 어릴 때 껌을 삼키고 뱃속에 나무가 자라거나 껌이 7년 동안 붙어 있을까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껌을 삼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바로 식도입니다. 껌은 말랑말랑하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식도 벽에 찰떡처럼 달라붙어서 영영 내려가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식도는 아주 매끄러운 점막으로 덮여 있고 연동 운동을 통해 껌을 아주 빠르게 아래로 밀어냅니다. 식도를 통과한 껌이 도착하는 다음 정거장은 바로 위장입니다. 위장에 도착하자마자 강력한 위산이 껌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 끈질긴 껌 녀석 내가 다 녹여주마 라며 위산이 뿜어져 나오지만 사실 껌의 핵심 성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껌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면 왜 위산이 고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껌은 설탕, 향료, 감미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껌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탕이나 향료는 침과 위산에 아주 쉽게 녹아버리지만 문제는 바로 이 껌 베이스죠. 과거에는 나무 수액인 치클로 껌 베이스를 만들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합성 고무 성분인 폴리이소부틸렌을 사용합니다. 이건 타이어나 농구공을 만드는 성분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강력한 소화 효소들도 이 끈질긴 합성 고무만큼은 분해하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소화가 안 되니까 정말 뱃속에서 7년 동안 붙어 있는 걸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요. 입니다. 우리 몸은 소화되지 않는 물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위장은 껌을 잘게 쪼개지는 못해도 근육을 수축시켜서 장으로 꾸역꾸역 밀어보냅니다. 장은 아주 똑똑한 통로예요. 껌이 장벽에 달라붙을 것 같지만 장 내부에는 미끄러운 점액질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연동운동을 하고 있어요.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껌이 장에 붙어서 장폐색을 일으키는 일은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죠. 결국 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대변으로 나오기까지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 정도 걸리는데 삼켜진 껌도 이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로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화장실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껌이 뱃속에서 7년 동안 머문다는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껌을 함부로 삼키지 않게 하려고 만든 아주 귀여운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껌은 소화만 안 될 뿐이지 우리 몸을 통과하는 속도는 다른 음식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껌 한두 개 삼키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양의 껌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소화기관이 좁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껌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소화관을 막아버리는 위석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십 개의 껌을 한꺼번에 삼킨다면 그것들이 덩어리가 되어 장을 막고 심각한 복통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주 드문 사례지만 의학계에 보고된 적도 있답니다. 그러니 호기심에라도 껌 많이 삼키기 챌린지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또한 껌을 삼켰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실 뱃속이 아니라 목구멍에 있을 때예요. 껌이 소화기로 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숨을 못 쉬는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놀면서 껌을 씹거나 껌을 씹으며 잠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해요. 자, 그럼 껌에 대한 다른 재미있는 사실들도 알아볼까요? 여러분, 껌을 씹으면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껌을 씹는 저작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고 뇌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껌을 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긴장을 완화해주고 반응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씹으면 턱 근육에 무리가 가서 사각턱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하나! 무설탕 껌에 들어있는 자일리톨 성분은 충치균인 뮤탄스균의 활동을 방해해서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단, 이것도 무설탕일 때 이야기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일반 껌을 삼키거나 오래 씹는 건 치아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껌을 씹다가 초콜릿을 같이 먹어본 적 있나요? 그럼 껌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마술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껌 베이스는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는데 초콜릿의 지방 성분이 껌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만약 머리카락에 껌이 붙었다면 당황해서 가위로 자르지 마세요. 식용유나 마요네즈 혹은 땅콩 버터를 바르고 살살 문지르면 껌이 기름에 녹아 부드럽게 떨어진답니다. 똑똑이가 알려주는 생활의 지혜 정말 유용하죠?
자, 다시 껌 삼키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 아이가 실수로 껌을 삼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당황해서 아이를 다그치지 마세요.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배출되니까요.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서 껌이 소화관을 따라 잘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껌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씹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유향나무 수액을 씹었고, 마야인들은 사포딜라 나무의 수액인 치크를 즐겨 씹었다고 해요. 인간의 씹고 싶은 욕구는 정말 본능적인 것 같네요. 현대적인 껌은 19세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가문비나무 수액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치크를 사용하게 되었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의 합성 고무 베이스로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씹는 이 작은 조각에 인류의 산업 발전사가 담겨 있답니다. 껌을 삼켜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안심이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껌을 삼키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하고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특히 길가에 껌을 뱉는 행동은 절대 금물, 껌은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새들이 껌을 음식인 줄 알고 먹었다가 부리가 붙어 죽는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거든요. 껌은 꼭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껌을 삼킨다고 해서 뱃속에서 7년 동안 머물지는 않는다. 둘째, 껌 베이스는 합성 고무라 소화는 안 되지만 며칠 뒤 대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셋째, 하지만 너무 많이 삼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어때요? 이제 껌 삼키기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지셨나요? 똑똑이와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풀린답니다. 여러분의 뱃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참, 껌을 씹을 때 턱 관절이 아프다면 즉시 뱉는 것이 좋아요. 턱 관절 장애는 한 번 생기면 고생하기 때문이죠. 적당히 즐겁게 씹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껌 한 통을 사면 얼마나 오래 씹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껌 말고도 이거 삼키면 어떻게 되지? 하고 궁금했던 것들이 있나요? 씨앗을 삼키면 머리에서 싹이 날까? 동전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엉뚱하고 기발한 궁금증들을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해결하러 오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정말 많아요. 똑똑이는 그런 오해들을 풀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즐거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똑똑이를 더 똑똑하게 만든답니다. 주변에 아직도 껌 삼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겁먹은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껌은 달콤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과학은 정말 흥미롭죠?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껌 삼켰다고 울지 말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똑똑이는 항상 여러분의 호기심을 응원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제발.